Avengers Endga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비록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블의 영화들은 미술상이나 시각효과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마블이 자신들의 영화에 그려내는 모든 것들의 시각적인 즐거움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많이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만들어내는 그래픽 제작사들도 대단하지만 그들이 그래픽화 시키는 것들의 기반에는 컨셉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서 사용하지 못한 컨셉트 아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컨셉트 아티스트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제작하기에 앞서 마블에게 영화의 간략한 시나리오를 전달받는데요. 마블이 영화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컨셉트 아티스트들은 캐릭터 자체의 외형이나 배우들이 입는 특수효과 의상 위에 덮어씌울 디자인들, 그리고 그들이 전달받은 대본 속 장면들의 대략적인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영화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멘티스입니다. 멘티스는 직역하자면 사마귀인데요. 사마귀의 특징을 잘 담아내기 위함인지 영화의 모습보다 훨씬 더 곤충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듬이만 해도 미세한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고 얼굴에는 곤충과 같은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허리 쪽에는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피부색도 노란색이어서 만약 이대로 나왔다면 배우 폼 클레멘티에프도 네뷸라, 가모라, 드렉스처럼 반나절을 분장하는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모라의 초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는 영화와 유사하나 얼굴과 그 주변부의 보라색 문양들이 더 짙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네뷸라는 영화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인데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비전은 붉은 얼굴에 회색 테두리의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초기까지만 해도 원작의 디자인을 좀 더 고려한 것 같은데요. 컨셉트 아티스트들이 원작 속에서 비전이 붉은 얼굴에 황금색과 초록색으로 이뤄진 수트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영화 버전에서는 얼굴을 금색으로 만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충격적인 로키의 변발 스타일인데요. 단순히 헤어스타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수트가 동양권의 느낌을 준다는 것, 그리고 삼국지 관우의 청룡 언얼도를 연상케 하는 무기를 고려할 때 이 컨셉트 아트는 고대 중국풍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렛나루는 살려둬서 아주 극강의 우주급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요. 헬멧을 썼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현재의 로키가 초록색과 황금색을 주요 컬러로 선택한 데 반해 컨셉트 아트에서는 두 색이 모두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톤인데요. 장난의 신이라기엔 너무 장난스럽지 않은 비주얼이어서 사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에서 사용되지 않은 캐릭터들의 수트 디자인과 장면인데요. 먼저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가 있습니다. 스칼렛 스파이더는 원작 코믹스 속에서 제칼이라는 악당에 의해 탄생한 피터 파커의 클론인 벤 레일리라는 캐릭터가 입던 수트인데요. 원작에서 피터 파커가 자신의 수트가 전부 찢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입고 다니기도 했던 수트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커밍에서 토니에게 수트를 반납한 이후에 잠깐 입힐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르 라그나로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데요. 마블이 컨셉트 아티스트들에게 헬라의 컨셉 제작 시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서로 다른 아티스트들인데도 공통적으로 헬라에게 털 재질의 옷을 부분적으로 입혀준 것, 그리고 안 그래도 영화에서 이미 거대했던 헬라의 뿔투구가 원래는 그보다도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온몸에서 무기를 생성해낼 수 있는 헬라이기 때문에 항시 들고 다니는 무기가 필요 없었는데 컨셉트 아트 속에서는 근사한 디자인의 창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들조차도 영화 개봉 전까지 몰랐던 양자 영역 시간여행 수트인데요. 이 수트의 가슴 쪽을 보면 마치 재생, 정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처럼 생긴 문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푸른 화살표 문양은 토니가 만든 나노 입자 장치이고 붉은색은 시간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핌 입자인데요. 시간여행을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를 마치 음악 재생기처럼 표현해 놓은 것은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디자인은 영화의 버전이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뒤에 있는 장치는 시간여행용 양자터널의 초기 컨셉인데요. 여기까지 사진을 확대해보면 토니가 개발한 뮤비우스의 띠 형태의 시간이론, 스타크 인더스트리, 핌테크의 로고까지 박혀 있습니다. 즉 컨셉트 아티스트들이 영화 제작 전부터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가슴팍은 그대로 두고 수트의 색상과 세부 디자인을 변경한 이미지들도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생, 정지 버튼을 시각화한 디자인이 내부적으로는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영화에서 볼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영화에서 사용되지 않아 제일 아쉬운 아이언 스트레인지와 닥터 토니의 모습인데요. 비록 이 컨셉트 아트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끝난 후에 공개되었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 큐십 내부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에보니모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사용될 컨셉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때 에보니모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바늘로 고문하자 아이언맨 수트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에보니모를 공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슴 파괴는 아가모토의 눈이, 양손에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 문양을 한 상태로 아이언맨 수트까지 장착되어 있으니 이대로라면 혼자서도 타노스를 쓰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토니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중부양 망토를 장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니는 수트 없이는 공중부양이 가능한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큰일이 났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감동적인 그루트와 스톤브레이커를 제작한 대장장이 에이트리의 컨셉트 아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에이트리는 타노스에게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들어주고 양손을 잃게 되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양손에 쇳덩이 같은 의수로 겨우겨우 스톤브레이커를 제작했는데 컨셉트 아트를 통해 원래는 그루트가 그의 양팔이 되어주고 스톤브레이커 제작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는 스토리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장면까지 추가되었었다면 스톤브레이커의 소유권이 절반 정도는 그루트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데뷔한 팔콘인데요. 초기 컨셉은 지금과도 너무나도 다른 전신 수트에 가까운 팔콘 수트였습니다. 날개의 디자인은 여러 개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버전을 만드는데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날개를 펴고 다닐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인지 고정형보다는 현재의 디자인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윈터 솔저의 경우에는 초기 컨셉이 영화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렇게 외눈박이 같은 고글이나 배트맨 같은 고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단거리 총격전이나 육탄전을 보여준 윈터 솔저이지만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의 닉퓨리 저격 장면은 대충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컨셉트 아티스트들이 대본을 받고 제작했으나 영화의 최종 대본과는 달라서 사용되지 못했던 것들도 있는데요. 먼저 아이언맨 3에 출연한 수많은 수트들 중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샷건이라는 명칭의 수트가 총알과 같은 모습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컨셉트 아트는 마블에서 일했던 총 2명의 컨셉트 아티스트들이 각각 공개를 했다는 데에서 아이언맨 3의 원래 대본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려던 수트로 보이는데요. 또 다크 디멘션을 지배하는 존재인 도르마무의 의인화된 버전도 있습니다. 도르마무의 코믹스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이 이미지가 상당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인화된 버전도 여러 개의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데에서 영화의 대형 버전과 소형 버전을 모두 출연시키려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 보는 관객들에게는 아무래도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큰 버전만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표적인 능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랄 프로젝션, 즉 유체 이탈을 하는 컨셉트 아트도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닥터 스트레인지가 유체 이탈을 한 뒤에 온 우주를 관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화에서는 싸우는 중에 그리고 에인션트 1을 따라가는 등 비교적 사소한 일에 이 능력을 사용했는데 우주 전체를 살펴보는 이런 엄청난 모습은 아마도 후속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영화에 나왔다면 관객들이 환호했을 또 하나의 컨셉트인 아이언맨 수트 마크 50이 전투기와 같은 형태로 비행을 하는 것, 그리고 영화보다 더 거대하고 화려한 무기화가 가능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이언맨의 단독 영화였다면 충분히 이런 능력들도 보여줬겠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나노테크를 어떻게 개발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마당에 컨셉트가 모두 실현될 시간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 토니가 여전히 자신의 베프인 제임스 로드를 신경 쓴다고 느낀 컨셉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는 토니가 개발한 도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된 제임스 로드가 그래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그의 하체를 고정해줌과 동시에 워머신 수트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무래도 워머신만 똑 떼어놓고 원격 전투를 하게 되면 그가 등장할 때마다 다소 긴장감은 적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현 블랙팬서인 티찰라의 아버지 트차카가 블랙팬서로 활동할 때 입었던 컨셉트 아트 속 수트가 있습니다. 이 수트는 외형적으로는 영화에 등장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으나 망토를 착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트차카가 아닌 티찰라가 망토를 착용했고 영화에서 와칸다의 병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의 섬유들이 비브라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망토도 충분히 비브라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사용되지 않은 이유로는 이미 비브라늄 수트를 입고 있는데 망토를 그 위에 두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블랙팬서 2편에서 새로운 수트로 등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원래는 캡틴 마블에서 등장할 예정이었던 짧은 머리의 캐롤 댄버스, 노란 수트를 입고 양자 영역에 갇혀있는 1대 와스프인 자넷 반다인, 이번 슈퍼볼 예고편에서 공개되었으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컨셉트 아트 때 공개되었던 헤드기어를 장착하고 있는 완다, 그리고 무려 인피니티 건틀렛을 장착하고 있는 네뷸라도 있는데요. 원작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렛을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얼마나 코믹스와 싱크로율이 높은지 아실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네뷸라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장착하고 무지막지한 힘을 얻기는 했지만 결국 미쳐 날뛰다가 아담 워룩이라는 캐릭터에게 빼앗기게 되었었습니다. 이렇듯 비록 영화에서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부터 이제 영화 속에서 사라진 캐릭터들이라 다시는 보지 못할 것들까지 영화가 개봉하고 한참 후에나 공개된 컨셉트 아트들이지만 참 즐거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